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레이더 4월 3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트럼프는 크립토 대통령이 맞아요. 트럼프는 크립토 대통령이 맞습니다. 관세나 블라블라 하면서 좀 눌림이 상당히 있었죠. 특히 알트만 집중적으로 패더라고. 그것이 오히려 더 의심스럽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어, 그 관세 관련해 가지고 막 그 이슈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더 비트코인을 매수할 시간을 더 주고 기회를 더 주는 크립토 대통령은 트럼프가 맞는 거를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다들 그 크립토 패밀리들 이제 되게 이제 트럼프를 욕하고 있는데 실정은 더 틀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실정은 크립토 대통령이 맞다. 미스터 발린 판단입니다. 이 그림과 같이 다들 관세가 어쩌고 할 때 조용히 매수를 하고 있는 크립토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 TCS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좀 이례적으로 이 저마켓캡 상당히 저마켓캡 이 프로젝트로서 이례적으로 눌렸어요. 되게 의심스러운 행동이 포착이 됐습니다. TCS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약간 의심을 안 했는데 계속 이 계단식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 이 워낙 이제 기존 알트장의 그 분위기를 잘 그렇게 많이 타지 않는 혼자 노는 이제 프로젝트였는데 타버렸어. 분위기를 탔습니다. 그러면서 한 꽤 눌렸죠. 한 9% 눌렸나? 상당히 많이 눌렸습니다. 그게 바로 의심스러운 신호고요. 그것이 바로 시장이 많이 익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더리움 특집으로 해가지고요. 이더리움이 얼마나 많이 김치 익듯이 익었는지 그 강력한 포텐셜이나 스트렝스나 모든 데이터 대비 가격은 전혀 반응을 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관세 핑계 대면서 내리고 있죠. 그것이 되게 그 이더리움을 포함한 이 알트들이요 상당히 시그널이 온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약간 익었다는 느낌, 김치가 익듯이 익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저 같은 경우는 물론 딱 그 어떤 시점을 예측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느낌이 좀 드는 최근 관세 이벤트였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관세 이벤트 해가지고 뭐 주식이 떨어지든 뭐는 블라블라 해서 크립토 떨어지는데 운전수들은 운전을 하는 거죠. 그렇게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CS25 회원님들 당연히 제가 다시 강조 드리는데 꼭 그 올려드린 컨텐츠 반드시 늦지 않게 접해 보시길 바라고 지금 오히려 관세에 관련해 가지고 알트가 눌린 시점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또 기회가 한 번 더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더리움 오늘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이더리움의 상태나 움직임을 보면요, 이제 뭔가 드디어 새벽이 짙은 만큼 아침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리고 CS25 회원님은 하나 더 업데이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실시간 내러티브 인덱스 제가 대충 제가 정하진 않았 일주일 뭐 데일리, 위클리 이렇게 정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상황에 맞게 좀 이렇게 유동적으로 하는데 대충 한 일주일 터울이에요. 일주일 터울에 하나씩 업데이트가 되는 내러티브 인덱스 리포트 NIR이라고 저에게 부르고 있는 그 시간 내러티브 인덱스 업데이트가 되었으니까 또 그것도 발빠르게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내러티브 별로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버징이 되거나 여러 이제 값의 수치에 의해서 좀 그러니까 메이저 마이너 이렇게 오더링 이렇게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소팅된 이제 그 로우 데이터입니다. 완전히 그 텍스트 데이터인데 그거 한번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조용히 매수하고 있어요. 사실 다들. 자, 그 다음에 차이나 골드러시 클레임. 이렇게 골드는 막 어느 국가나 단체에서 캐버리잖아. 이거는 말 그대로 비트코인 블록이 그냥 캐진 거야. 이게 어떤 비트코인을 제가 묘사를 드리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식으로 차이나가 막 골드를 캤다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냐면 블럭이 이제 채굴이 됐잖아. 그건 이제 풀들이 그 채굴을 할 수 있어 블럭을. 그 다음 맨풀에 들어가서 이제 심사를 받고 그 중에 제일 우성
블록만 해가지고 어, 선택이 된 다음 걔가 그 노드에 이제 전파가 될 때 노드들을 또 여기서 밸리데이션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 1중, 2중, 3중에 이제 그 어떤 허들을 통과해야 드디어 이제 마치 우리 인간 정전환자 수정하는 거 비슷하죠. 그래서 이 허들을 다 통과해야만은 여기 하나가 겨우 이제 등록이 돼서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해서 이제 딱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노드들이 싱크를 하면서 각자 같은 블록 데이터를 갖게 되는 거예요. 노드는 반드시 그 싱크가 돼야 되거든요. 하여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요거 다 건너뛰고 여기서 풀이 채굴 했잖아. 누군가 풀러가 그 채굴자가 채굴했잖아. 채굴한 블럭이 그냥 그대로 실배포된 거야. 이렇게 실전파. 그래서 바로 비트코인 블럭에 붙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골드예요. 왜냐면은 이거를 이제 캐서 뭐 나름대로 프로세싱을 할 거 아닙니까?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거 하는 순간 물량이 증가된 거잖아. 그냥. 어,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반감기도 있고 비트코인은 다 그런 걸 통제하는 시스템 쪽으로 통계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 뭐 어디 등록해버리면 당연히 물량 다 영향 이펙트가 없겠습니까? 금값에. 물론 금값을 갖다가 달러 프라이스로 이게 막 이렇게 하는 익스체인지 골드 익스체인지들의 또 나름대로 프로세스가 있어서 뭐 당장 반영 안 되겠습니다. 네, 제가 금 전문가는 아니니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체 채굴량을 늘려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금 타령 요새 실버 유행한다며 금 타령 실버 타령 그래도 만져지는 현물이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게 피아트 캐시랑 같은 말입니다. 비트코인도 비트코인 그 골드 익스체인지라든지 골드를 사고 팔 수 있는 그게 있어야 골드가 이제 달러의 가치를 갖는 거지. 그냥 골드 물론 이제 골드 같은 경우는 손에 쥘 수 있다면야 뭐 급한 상황에서 돈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현대 사회에서 들고 가는 순간 바로 뺏기지. 이것도 어디서 났냐고 공항에서. 그런 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아직도 골드 타령 하고 계신 분도 많더라고. 그래도 골드지, 그래도 실버지 이런 사람도 있죠.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엄청나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25년은 상당히 상징적인 해로 기록될 거고요. 여러분 다 몸으로 느끼시죠? 누가 말 안 해도 다 음모론이나 그냥 취급하면서 원래 이 강한 힘이 강한 자들이 어떤 사이드 오피니언을 갖다가 이렇게 블로그를 할 때 요새는 한국어 쓰기 좀 어렵긴 한 것 같아요. 아무튼 블로그를 할 때 그거를 음모라고 합니다. 실제 그렇죠. 여러분 나중에 지나가 보면 음모론이 다 음모였던 적이 있습니까? 거의 진짜 만말이 많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세계 정세가 지금 하여튼 좀 중대한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스벨린 제 개인적으로도 좀 비상 대책을 갖다가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왜 이렇게 너무 지금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들이 커지고 이게 변동성이 이 비트코인 프라이스뿐만 아니라 우리 이 삶 라이프도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 대책을 좀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혹시 제가 퍼블릭하게 공유 드릴 만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 회원님들한테 좀 공유 드리는 것도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너무 현물 타령하지 마세요. 물론 캐시가 당장은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 아무튼 여러분 각자 비트코인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각자 조금 이 리스크에 대비하는 좀 전략이나 이런 것도 수립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온 것 같아요. 더 늦기 전에. 예. 뭐 여러 가지. 예. 비트코인 이제 월넛이나 이 소유 전략이라든지 이제 막 걸고 넘어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또 인터넷이 안 되는 상황부터 시작해서 좀 이렇게 저는 그거를 좀 현실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실로 왔다. 준비하는 자만이 이게 다들 평온하게 뭐 일어나겠어 뭐가 그럴 때 준비를 해놓는 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 개인적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와중에 이제 해시레이트는 끝모르게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CPP 어플이 그냥 로직대로 움직이는데 뭐 해시레이트는 결국 올라가도록 계속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이 네트워크 이거는 이 비트코인은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의 상황의 여러 변수에 의해서 출렁거림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해시 레이트는 올라가지 않고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익스체인지 프라이스가 아니라 제가 우리 GM25 회원님들한테 소개드린 UTX 그 라이브로 볼 수 있는 것들 소개드리고 막그 활용포도 말씀드렸는데 그 온체인 데이터니까 익스체인지 저도 이 정확히 이 소스 코드를 좀 까볼 시간이 없어서 정확히 제가 까보진 않아서 소스 코드를 근데 음,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그 이 라인 바이 코드 라인 바이 라인인 레벨에서는 아직 리뷰를 안 해봤는데요. 아무튼 그 익스체인지에서 결정하는 가격과 틀리게 이 온체인 데이터 그래서 익스체인지 같은 경우는 데이트잖아 이 기준이 뭐 4월 1일, 2일, 3일 이렇게 뭐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이게 시간이잖아요 익스체인지 당연히 근데 이거는 블럭 헤이시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그 온체인 프라이스를 그대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이 블럭 헤이시 뭐냐면 여러분들 헤이시라고 해서 이게 하이트라고 해서 이제 이거 좀 높이잖아. 그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이게 그냥 블럭 넘버입니다. 그러니까 블럭은 10분마다 비트코인 블럭 10분마다 생성이 되잖아요. 그 넘버입니다. 넘버. 예.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얘네 관점에서는 이거를 블럭을 쌓아 올린다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쌓아 올리잖아요. 그럼 그걸 높이로 본 겁니다. 이제 그걸 눕히면 그냥 번호입니다. 그래서 이 블럭 번호별로 이게 큰 수면 이제 최근 블럭이죠. 블럭 번호별로 이제 프라이스를 이렇게 마킹한 겁니다. 이제 정확히 이게 이 로직상으로 어떻게 정확히 코딩을 하는지는 저는 아직 리뷰를 안 해봤는데 아무튼 그렇게 로우 데이터라는 약간 살짝 특징이 뭐냐면 익스체인지보다 살짝 높아요. 대충 이 정도 익스체인지보다 살짝 높은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근데 익스체인지를 떠나서 프라이스를 측정한다는 자체가 좀 이렇게 조금 매니악한 일이기도 한데요. 사실 의미 없잖아. 왜냐면 익스체인지 가격이니까 우리가 실제 트레이딩한 가격이 익스체인지 가격이 중요하죠. 근데 뭐 이렇게 참고사항으로 재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어, OTC 어떻게 보면 OTC 프라이스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어, 근데 실제 이 비트코인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이제 익스체인지 없이 OTC에서 막 스왑을 한다든지 스왑 이런 거 직접 월렛에서 스왑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이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익스체인지 가격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덱스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덱스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새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도 이제 직접 월렛에서 직접 수합을 해서 그게 이제 가장 선두주자가 스택스죠. 스택스는 아예 스택스 유명한 월렛에서 그냥 바로 스택스랑 비트코인하고 바로 이제 수합을 할 수 있고 SBTC랑도 이제 나중에 수합할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디날 코인들부터 시작해서 다 직접 수합이 가능합니다. 그때 이제 참고된 데이터가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약간 더 높아요. 재미로 말씀드리는 거죠. 맨날 그 트레이딩 얘기만 하면 이제 피곤하잖아.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1달러 때 들어오신 분. 알고 보니까 중국 분이었더라고요. 요새 중국 분들은 이렇게 코리안 스타일이야 다. 그러니까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알 수 없는 요새는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요새는 스타일이 여자든 남자든 중국하고 한국 이제 비교하기 어려워졌대. 나도 이제 우리 스타일을 뭐 따라했다 뭐 이렇게 하면 중국 분들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중국 분인데 왕춘이죠. 그분이 이제 탔어. 스페이스X를 탔고 되게 비트코인 어떻게 보면은 전세 우리가 결국은 6, 70, 7, 80 먹고 이제 가잖아. 한평생 사는데 비트코인 하나 빨리 매수해가지고요 우주도 한번 봐보고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인생이 뭔데 우주 한번 봤으면 돼. 인생 잘 산 거 아니에요 사실. 물론 사람마다 기준이 틀리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제가 봤을 때 이 비트코인 홀더 중에 가장 실질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 기준으로. 왜냐면 저도 우주 가보고 싶긴 한데 아무튼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실시간으로 자기 유튜브도 있거든요. 이분 유튜브 가보시면 재밌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분 유튜브도 있어요. 사토피시라고 하는 유튜브를 갖고 계시네. 부럽습니다. 잘 갔다 오세요. 자, 그 다음에 만우절. 어, 만우절 잠깐 며칠 지났는데. 그니까, 마이크로 스테이지에서 비트코인을 판다. 스트레치 투 셀.
비트코인 홀딩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런 문서 돌아다니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장안의 화제인 우리 메타플래닛 CEO 분, 메타플래닛 CEO 분이 이제 또 우리는 극각으로 매수했다 이거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에도 비트코인 상황은 똑같아요. 지금 다 매수에 매수. 알고 보면. 자, 그 다음에 미더리움 이제 들어가 봅시다. 이더리움 제가 한 요맘때 알려드렸나? 더 올랐어. 스테이크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디파이 라마를 봐도 ETH로 보면은 급각으로 더 급각 한 요 정도 제가 알려드렸어요. 요 정도 때 더 급각으로 가고 있다. 이제 프라이스는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프라이스는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실제로 이제 ETH 기준으로 보면은 이렇게 급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아주 또 강해요 지금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리얼라이즈 프라이스도요.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녹색 선 있죠.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과매도야. 리얼라이즈 프라이스 로어 밴드를 터치를 하면요 너무 광한 거야. 프라이스 드롭이 너무 과한 겁니다. 오버 프라이스 드롭이죠. 그런 좀 상태라고 지금 그쪽의 상태를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여러 이 환경적인 스트렝스를 제외하고는 그거하고 별도로 이 가격적인 측면은 지금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과한 지금 현재 시즌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때 과한 시즌 이렇게 2020년, 22년 이렇게 있었죠. 그 이후로 이 그린 밴드를 이 리얼라이즈 프라이스 로어 밴드를 터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이렇게 잘 가고 있죠. 이렇게 그죠? 보시면은 잘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꺾어서.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이 근처에 오면은 이 시기를 대충 볼 수 있겠죠. 4월 내나 5월 뭐 4월 내나 4월 내 아니면은 5월 초, 5월 막 이렇게 그 시기 때 혹시 이 경향을 계속 지속해 준다면은 거의 터치 그 근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게 몇 번 없었어요. 실제로 터치 실제 한 거는 몇 번 없었어요. 이더리움 역사상으로도 실제 터치는 터치 쪽으로 예를 들면 터치 쪽으로 그냥 가는 것만 해도 몇 건이 없습니다. 이렇게 몇 건이 없고 이걸 이길 때 윈터였죠. 제대로 윈터 때 이때 이제 비트도 마찬가지였고 요때는 뚫어버린 거 한 건. 그다음에 터치 한 건, 두 건 대충. 그다음에 터치로 가려고 하다가 말았던 게 두 건.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될 것 같다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상황이 완전 달콤한 스위트 프라이스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리얼라이즈 프라이스 포 누적 그 어드레스로 이제 환산을 해보면 이건 더 터치예요. 이제 진짜 터치를 했습니다. 이게 터치를 한 시점이 마지막 터치가 이제 2020년 한 2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처음이야. 그만큼 약세라고. 그만큼 ETH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비트코인 대비 뭐 이런 거 차트 많이 보여드렸죠. 그만큼 약세요 가격이. 심하게 약세다. 과약세. 그죠? 여기 뚫었던 적이 딱 이더리움 역사상 3번 있어요. 3번.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번입니다. 약간 소름 돋죠, 여러분. 지금 뭔가 이더리움에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전성기가 이제 오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그런 해석을 해볼 수도 있어요. 저 이더리움 홀더 아니에요. 홀더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이더리움 별로 홀딩하는 거 좋아하진 않긴 한데 어쨌든 이더리움 힘을 받아야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짙은 새벽이야. 완전 그 망한 것 같잖아 알트들이. 딱 그 지금 이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차트입니다. 그게 딱 3번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다 알트들도 다 영향을 받는 거죠 지금. 지금 우리 알트의 상황이잖아 이게. 알트 인덱스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각자 판단이 나오시겠죠. 더군다나 이 진짜 이 지갑 잔액 사실 이게 제일 담백하고 정직한 데이터잖아요. 그걸 봤을 때 이 미드급 약간 샤크급들은 아주 급각으로 올라가고 이 잔챙이들만 다 내려가고 있었어요. 특히나 이제 완전 사실은 이더리움 100개가 잔챙이는 아닌데 이더리움 100개만 해도 꽤 높은 돈이죠. 근데 이걸 잔챙이로 본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잔챙이들만 이렇게 내려가 있고 그죠? 지금 이제 좀 크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다 엄청 밸런스가 올라 잔액이 창창 누적되고 있다고.
이거 보시면 느낌이 어떠세요? 완전히 방향이 틀리잖아요, 그죠? 적어도 이제 그린하고 이 블루 계통, 요쪽 계통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더리움에 대해서. 자, 그다음에 네트워크 볼륨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경향성이 여기로 이제 되면은 정점을 찍고 마이너스 네트워크 네거티브 볼륨도 돌아서서 이제 한번 그린을 한번 여기서 예측을 해봅시다. 이게 이제 그린 밑에 최저점을 찍는 그 시점에 네트워크도 이 정도 올라와서 약간 이렇게 대충 이렇게 돼가지고 시크가 되길 바라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역사상 그 어느 것도 이 리얼라이즈 프라이스 라인을 이게 며칠 라인입니까? 정확히 모르겠는데 라인을 뚫어봤자 반드시 저항에 걸린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근데 뚫고 올라갔다가 또 두 번이에요. 두 번 했죠. 좀 확대를 해볼까요? 이거는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대충 이거 한 두 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꺾은 걸 두 번, 한 번.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진짜 운전 잘했죠. 완전 털리게 갈까 말까 하다가 두 번을 그 쌍곡선이 쌍바닥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터치를 지금 뚫고 나서 쌍바닥에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쌍바닥이라니까 조금 산티난다, 업비트 느낌 난다. 좀 제가 좋아진다 않은 느낌인데 쌍바닥, 쌍봉 막 이런 거 있죠. 제가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 거를. 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선상에 나타나고 있고, 하여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트 같네요. 하여튼 그런 식의 지금 이더리움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각자 판단 잘 해보시고 내가 어떻게 현재 포지션을 잡아야 될지 한번 잘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